네, 국방부가 오늘 신청사로 옮긴 뒤에 처음으로 정례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브리핑부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안 장관을 직접 고발하면서 의혹을 앞장서서 제기해온 김영수 소장에 대해서 왜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약간의 믿을 만한 그럴듯한 거짓말을 좀 하지. 왜 그런 걸 사전에 준비를 못했을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준비단에서는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제가 아주 잘 친합니다.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별도 입장은 없습니다. 김영수 전 소령님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실 생각인가요? 별도 대응 계획은 없습니다. 허위 사실을 계속 주장하시는데 왜 고발은 안 하시는 건가요? 그분이 이미 고발장을 접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근거 없는 주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예훼손 고발 같은 대응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구전현 변호사님, 근데 근거 없다. 이거 다 사실이 아닌 거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상식이죠. 그리고 뭐 민주당 정치인들이 법적 대응 뭐 한두 번 했습니까?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도 했었잖아요. 그 전례를 봤을 때도 뭐 없었던 일도 아닌데 이것만 안 한다 그러면 더 의심스럽죠. 왜냐? 이런 논란이 계속될수록 국방에 관련된 신뢰는 추락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지금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자기가 공개해가지고 이 의혹을 해소하든지 아니면은 명예훼손 고발 등을 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못하는 이유는 뭘까? 지금 김영수 소령이 지금 위증으로 고발을 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퍽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까? 못하겠죠. 그러면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시간 오래 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장관이나 국방부가 한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실한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럼 이거 그냥 웃기게 되는 거예요. 탈영한 거 맞다라는 걸 인정하니까 그렇게 할 리는 없겠죠. 예. 그러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고발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왜 허위 사실인지를 자기가 서류로 첨부를 합니다, 보통. 그러면 병적 기록부를 붙여가지고 내면 지금 공개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거 안 내고서 그냥 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에선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허위인지에 대한 여기 빈칸이 생겼으니까 그 자료 갖고 오세요라고 합니다.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고발을 못 하시는 거다. 법적으로 분석해봐도 딱 나오는 겁니다. 김영수 소장은요, 거의 모든 인터뷰마다 허위 사실이라면 나를 고발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정도면 나는 이적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스스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제가 명예훼손이나 무고가 아니라요. 이적죄로 고소를 당해야 돼요. 그렇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잖아요. 그럼요. 국방부 장관이 정말 요즘에 국방개혁과 국방안보를 위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하시는데 제가 국가 안보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예. 무고죄나 명예훼손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 사건과 상관이 없는 모욕죄로라도 고소를 받고 싶어서 제가 모욕적인 언어를 쓰잖아요. 본인의 어떤 최소한의 장관으로서 영을 세우려면 맞죠. 저를 고소를 해야 돼요. 예, 일부러 고발이 되기 위해서, 고소를 당하기 위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추인 부대변인님, 네. 저 정도로 일부러 이제 도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국방부는 무대응 기조인 것 같아요. 사실 국방부 아까 대변인의 영상도 봤습니다만 국방부 대변인이 할 말이 없죠.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이슈도 거의 수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패널들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널들도 공개하시면 좋겠다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는 것 이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저희도 처음에 이슈가 나왔을 때는 이러한 일련의 사정들을 미뤄봤을 때 탈영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냐 정도의 추측성 발언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유일한 답안인데 네. 사실 그걸 제출하고 말고의 결정권은 국방부 장관, 안규백 장관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도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뭐 국방개혁 과제, 지금 우리 당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얘기는 개혁 과제에 좀 집중해달라, 메신저를 공격하지 말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실 메신저가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이 이슈가 수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 메신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방개혁과제,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과제가 사실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남규백 장관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이셨는데 지금 대통령의 이런 중요한 과제를 본인이 좀 어떻게 보면 속도를 더디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자성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본인도 장관 이후에 정치를 계속 하시고 싶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을 이후 내려놓은 다음에도 계속 하시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안 공개하지 않고 정치를 하실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빨리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안규백 장관은 뭐 개인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대통령과의 일정에 같이 참석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공군 사관학교 강연에서 했던 발언이 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역시 내 좌우명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김영우 의원님. 이게 마오쩌둥이 어떤 인물이냐를 생각해보면 국방장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안규백 장관하고는 국방에서 오래 같이 정치를 했었죠. 예, 국방위원장 출신이시잖아요. 예, 제가 먼저 국방위원장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국방위원장 또 하셨죠. 지금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 6.25 전쟁이라고 하면은요, 6.25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쓴 회고록이라든지 전사 이런 걸 보면은 6.25 전쟁에서의 어떤 전투의 8할, 그러니까 80%는 중공군과의 전투였다. 이런 기록이 많습니다. 예. 240만 명 이상을 중공군이 북한을 지원해가지고 우리 국민, 우리 군을 살해한 거죠. 희생시킨 거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그런 중공군을 보낸 최고의 지도자, 마오쩌둥이란 말이죠. 그 아들도 와서 전쟁에 참여했죠.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오쩌둥의 이런 그 발언, 어록을 좌우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말이죠. 완전히 적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탈영 의혹 사건도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제가 볼 때는 건가요? 더 심각해요. 예. 더 심각해요. 그것도 공군 사관학교에 가가지고 네. 대한민국의 예비 그 미래 장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사관생도들이 야 이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적군과 아군도 헷갈리고 말이죠. 군의 사기라든지 군의 기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얼마나 이게 뭐랄까요 조화가 안 되는 말입니까? 예.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아마 저런 상태라면은 이재명 정권의 국방 개혁이랄지 이것은 다 국방 개악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뭐 김영우 의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은요. 6.25 전쟁 당시에 중공군의 참전을 결정한 인물입니다. 또 청년과 학생을 홍위병으로 내세운 공포 정치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계는 탱크 242는 불바다가 되고 이른바 문화혁명에 실패한 중공의 모택동 일당은 홍위병이라는 꼭두각시를 앞세워 그의 권력을 유지하느라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홍위병 난동은 영국 대사관을 파괴하고 불지르는 등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난동을 벌였습니다. 네, 그런데 안규백 장관은요, 10년 전부터 저 처변불경이라는 단어를 자주 애용해 왔다고 하고요. 중국 고사를 자주 쓰기로도 좀 유명하다고 합니다. 차재원 교수님. 네. 근데 뭐 이건 정치인 안규백 때인 거고 지금은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입니다만 사실 그러니까 성균관대 학교에서 유교 철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거 한문으로 돼 있는 한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공부했던 중국의 여러 고사들을 인용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경우도 있었죠. 지금 이 처변불경이란 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처변불경이란 말은 마오쩌둥만 쓴 말이 아닙니다. 예. 마오쩌둥의 가장 정치적인 하나의 호적수가 누구였죠? 장제스 국민당 주석이었잖아요. 장제스가 그러니까 대만을 다스리고 있던 1971년도에 대만이 유엔이 창립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상임 이사국 중에 중국을 대표하는 처지에 있다가 1971년에 그 지위를 상실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엄청난 국가 위기가 생겼잖아요. 이때 이 장개석이 전국에, 그러니까 대만에 전부 다 내걸었던 구호가 뭐냐면 처변, 불경, 장경, 자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 사태가 생겼지만 우리가 놀랄 필요 없고 이럴수록 엄숙하고 공경하게 스스로를 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 처변불경이라는 말을 뭐 아무리 그러니까 좋은 말을 쓴다고 하더라도 마오쩌둥뿐만 아니라 이 출처는 조금만 조사를 해보면 장개석도 있는데 예. 그 두 사람을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일종의 뭐랄까 사상 논란은 스스로 자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안규백 장관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정말 안타까운 점은요. 예. 본인이 지금 못 밝히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군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국방부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으시죠? 예. 나는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뭐 물론 국방부가 상당히 훌륭하게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셨지만 문제는 대한민국의 병력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예. 자, 이런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이 분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영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군 통수권자가 어떤 식으로든 예. 저는 빨리 이 지시를 바뀌는 쪽으로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됐던 것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이 발언이 좀 뒤늦게 논란이 되니까 국방부에서도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요. 정세 변화에 흔들림 없이 대처하라는 인문학적 비유였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네. 그러면서 일단 특정 인물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처변불경이란 말만 인용했으면 저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본인이 마오쩌둥의 말이자 내 좌우명이다라고 소개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말 말이라는 건 TPO도 중요하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관생도에게 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 말이라는 건 누가 뱉은 말인지 그걸 어떻게 인용하는지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 언론학자인 마셜 맥루한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와 사람은 분리될 수 없다. 하나로 일체로 하나의 메시지를 형성한다라고 하거든요. 마오쩌둥의 인생에서 처변불경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인생에 투영돼가지고 힘을 갖게 되고 예. 그걸 내 좌우명이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관생도 상대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솔했고 정말 부적절했는데 저걸 저런 식으로 회피한다라는 건 자신이 군에 대한 사기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마당에 그마저도 자신의 행동을 지금 삼가고 다시 한번 경계하는 마음이 없구나. 제가 만약에 경찰청장인데 경찰대 학생들 상대로 내가 뭐 김태촌이나 조양은 같은 사람들도 배울 점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메시지가 먹히나요? 예. 회의 여론이 일지 않겠나요? 네. 저는 지금 자신이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알면 저렇게 가볍게 행동할 수 없겠다라는 점에서 또 한 번 실망스럽습니다. 네. 앞서 안규백 장관은요,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에 전문성 공세가 쏟아지자 4명의 우리나라 위인들을 거론하면서 방어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군 경력이 없는 국방부 장관 찬성하지 않습니다. 군 경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과 권율 장군, 조선시대 김종서, 율곡 이 선생 이분들은 무관이 아니고 문관입니다. 저도 18대 전반기의 국방위 간사, 18대 후방위 국방위 간사, 19대 전방위 국방위 간사, 20대 국방위원장. 한교 의원처럼 삼성 장군은 아니지만은 폭넓게 국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 안규백 장관님 참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은 얼마나 사퇴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사퇴를 못하는 거예요.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 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군 출신 국방부 장관은 이 상하력 통합이라든가 전작권이라든가 이런 거 못해요. 네, 어떤 국방 개혁의 적임자로서 온 장관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본인도 스스로 이제 국방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무관 뭐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성추인 부대변인님, 네. 근데 저 말에 좀 힘이 실리려면은 일단 본인이 이제 군 복무를 하면서 받았던 의혹은 좀 털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사청문회했던 저 발언은 저는 매우 당시에 매우 잘하셨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 병적기록부 관련 이 탈영 의혹 이 문제만 없었다면
지금 뭐 마오쩌둥 발언, 글쎄요. 마오쩌둥의 발언도 이렇게까지 이슈가 크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아까 뭐 김영수 소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규백 장관에게 주어진 과제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안 그래도 이 삼사관학교 출신들의 이런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정면 돌파를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본인의 뭔가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돌파하기는 쉽지가 더욱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도돌이표처럼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까 김영수 소장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장성 출신이 이 개혁 과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안규백 장관의 그 임무가 그만큼 더 큰 거잖아요. 그만큼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가 그렇게 막중한 만큼 본인의 의혹을 털지 않으면 사실상 힘이 안 실릴 겁니다. 뭐 삼사관학교 사람들을 만나든 장성들을 만나건 동창회 사람들을 만나건 사실 이 의혹을 털지 못하는 한 정책 추진의 동력이 저는 상당히 안 붙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본인도 답답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도 장관께서 스스로 결자 해지하고 돌파를 하는 방법 아니면은 스스로 뭔가 결자 해지를 하는 방법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12일에 안규백 장관과 육해공사 총동창회가 만난다고 합니다. 일단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총동창회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업무 보고를 일단 보고 이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정치적인 목적에 대한 확신이 들었는데 이 부분 해소 안 되면 우리 대규모 집회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총동창회를 일단 만나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 같은데 설득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설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즘 시대에는 이게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명분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규백 장관은 뭐 국방위 간사도 하고 뭐 상임위원회 활동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이 안다 얘기합니다만은 요즘에 국방 개혁이라고 나오는 그 개혁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황당해요. 지금 그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군 병력이 이제 줄어들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비해서 이 군사 분계선에서 최전방 GOP, GP에서 지키는 군 병력을 60%를 줄인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무리 저출산이라고 하더라도 예. 경계 병력을 그렇게 줄이고 네. AI로 대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거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다 실패한 작전이었어요. 경계 근무를 사람이 서지 않으면 이런 어떤 AI라든지 전자 감시 카메라 이거는 보조적인 수단인데 사람을 빼오면은요 긴급 시에 유사시에 대응이 불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 그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이런 국방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시작전 통제권 이런 것도 지금 바로 오늘 가져와도 내일 우리가 아무 이상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너무 황당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휴전 중 아닙니까? 예?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정전 상황에서 이렇게 군의 경계 근무도 지금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고 탄창 이거 그 삽탄도 안 하고 경계 근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무인기나 드론이 날아다녀도 이게 우리 군 건지 미군 건지 북한 건지 구분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 개혁을 논하고 무슨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할 이런 얘기를 할 계제가 아닙니다. 예. 한미 훈련이라든지 제대로 된 훈련부터 먼저 시키세요.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뭐 사법 시스템, 안보, 경제 새 기둥뿌리가 다 뽑혀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임 국방위원장으로서 좀 우려가 크신 것 같습니다. 김영우 의원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육군 1군단과 사관학교 통합 문제까지 국방부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인 상황인데요. 안규백 장관의 개인 탈영 의혹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 소령 출신인 김영수 소장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좀 이 안타까운 게 약간의 믿을 만한 그럴듯한 거짓말을 좀 하지. 왜 그런 걸 사전에 준비를 못했을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준비단에서는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제가 아주 잘 친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원수가 돼서 연락을 못 하겠지만 저는 같이 근무도 했고 이쪽 분야에 완전히 박사급 전문가인데 그 준비단에서 이런 해명을 그러니까 해명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고 봐요. 근데 준비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통화도 했어요.
네, 김영수 소장이 청문 준비단에 좀 친분이 있는 인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미 안규백 장관 후보자의 당시 후보자의 탈영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현종 위원님. 네. 그러니까 내부 관계자에게 좀 들었다라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를 한 거네요. 보통 이제 장관의 인선이 있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있는 일단 인사검증단에서 일단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각종 한 300가지 정도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거기에 다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재산, 병역 등등 다 이제 체크를 하고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그걸 일단 검증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그때 이제 대통령이 후보자로서 이제 지명자로서 발표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인사청문 준비단이 일단 생깁니다. 아마 국방부 차원에 생기면 준비단에서 어떤 인사 관련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청문회를 임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인사 검증의 가장 기본이 일단 재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병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검증돼야 될 자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니까 병역에 대해서 지금 이 당시에 이제 보면 이 방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기간이 길었습니다. 네. 그럼 누군가는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기간이 길죠? 14개월인데 왜 22개월 하셨죠? 그러면 그 병적 기록부를 아마 냈을 겁니다. 네. 그럼 거기에 뭔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도 인정하잖아요. 안규백 장관도 이게 잘못 기재돼 있었다는 걸 알 텐데 네. 그러면 그 몇몇 관련된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것이 보고가 안 됐을까요? 대통령에게? 당연히 좀 보고가 됐겠죠. 그런데 이분이 안규백 장관이 후보자가 보니까 이런 병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 괜찮아, 그냥 해봐. 이렇게 아마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예. 뭐 전혀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마 본인이 해명했을 겁니다. 해명 들어보니까 별 문제가 없네라고 해서 임명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네. 자,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김 소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분명히 그것이 준비단 내에서 공유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이게 허위 사실이면 안규백 장관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김영수 소령을 이제 그렇죠. 고소를 해야죠. 반연히 고소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이미 이분이 오랫동안 지금 벌써 한 3주, 4주 됐나요? 그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솔솔 하나들 둘씩 이제 어제 한기호 의원도 이제 자료를 공개를 했고 네. 또 김영 소장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안규백 장관이 지금까지 저렇게 침묵하고 있다. 아마 곧 이제 본인이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라도 국민들에게 저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김영수 소장이 고발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은요. 본인이 뭐 안규백 장관은 동양 선배에게 좀 전원처럼 들은 내용이 부친이 재력 때문에 좀 특혜를 받았다. 군 복무 중에 어느 시기에는 이제 복무를 해야 되는 지방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를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고발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일단 국방부에서는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냥 모친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던 것 때문에 한 사흘 정도 조사를 더 복무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는데요. 여성훈 부대변인님, 김영수 소장은 근데 청문회에서 했던 그 해명 자체가 너무 부실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계속해서 논란이 조금 있었지만 이걸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안규백 장관이 1월 달에 한마디로 제대를 하고 탈영을 했다고 하면은 그냥 어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간 것이 아니라 3월 달에 다시 학교에 복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에서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다시 복무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 안규백 장관이 그 당시에 이거 지금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학교 끝나고 방학 때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8월 달인가 다시 군복무를 하고 제대를 해요. 예. 이게 이제 병적 기록에 남아 있는데 네.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이게 그 당시에 군이 안규백 장관의 이러한 뭐 일들을 탈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그냥 행정착오로 본 것이 아닐까. 탈영이라고 하면은 당장에 지금 뭐 학교 찾아가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것만 봐도 지금 안규백 장관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행정착오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뭐 김영수 소장은 그것도 다 특혜 때문이다, 뭐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김영수 소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안규백 장관 당사자 입장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여러 차례 구두로 밝힌 내용이 있고 또 청문회에서 소명이 다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김 소장은 허위 사실이라면 나를 고발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고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다.
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국방부와 장관님은 하루라도 빨리 저를 고소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김영수 소장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줄곧 얘기를 하는 게 병적 기록부 하나 공개하면 될 일인데 왜 그건 공개를 안 하면서 말만 저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박찬원 교수님. 근데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뭐 고소고발 이런 건 안 하더라고요. 무대응 기조를 세운 걸까요? 저도 봤을 때는 뭐 이게 무대응 기조 아니냐.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적 기록부를 보면 소집 해제,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의 얘기 해명은 이거 아닙니까? 소집 해제가 2번 된 거다. 예. 그러니까는 1월 달에 소집 해제가 돼서 학교에 복학했는데 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며칠 들어갔다가 또 소집 해제됐고 그 마지막 소집 해제만 나오다 보니 군 생활이 긴 것처럼 그래서 뭐 중간에 탈영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나오는 건데 지금 본인의 해명과 지금 서류 사항의 차이가 있다 보니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진 거고 근데 이걸 갖다가 해명하면 할수록 또는 공개를 했을 경우 새로운 논란에 또 다른 문제의 어떤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무대응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새로운 논란이 만약에 또 생긴다면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그 국방개혁을 이끌고 있는 안규백 장관으로서는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의 또 다른 새로운 문제 제기 국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 안규백 장관이 결국은 무대응 기조로 일단은 가고 나중에 장관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통해서 서류 자신의 병적 기록부도 바꾸고 그다음에 고소 고발도 진행하고 이런 지금 대응으로 기조를 잡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예. 아마 장관 업무를 마치고 나서 더 대응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대통령이 업무 보고서 했던 발언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육사가 쿠데타를 3번이나 했다. 육사를 폐지하는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해공 참모총장 출신 46분이 모여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하라. 그런데 여기는 소위 보수 정권뿐 아니고 진보 정권의 군수를 했던 참모총장들도 다수 포함이 계십니다. 군이 이제 그야말로 복지부동.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이제 정치 군인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군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께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한국군이 외형상을 보면 국방비도 65조 쓰고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골다공증 증상이 심해지는 군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네. 국방부를 참 오래 취재한 유용원 의원인데요. 최근에 보면 육군 1군단에서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종 정치군인의 등장이다. 군이 지금 골다공증으로 속이 비어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썼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좀 이 비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이 좀 그러니까 가시나요? 이제 유용원 의원은 역시 이제 국방부 전문 기자로서의 정확한 이제 저런 비유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이제 잘 짚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국군 사관학교를 통합 추진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그 정당성, 당위성이라는 것은 이제 군의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래전을 또 대응하고 있고 또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서 또 군의 이기주의를 타파하면서 이렇게 합동성,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새로운 군 체제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쏙내기가 정확하게 드러났잖아요. 예. 결론은 이거는 5.16 혁명과 또 12.12 이번 12.3까지 이게 육사 중심에 이제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쿠데타가 발생했다. 그런 육사를 해체하는 게 정답이고 그래서 국군 사관학교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유용원 의원은 이제 좌파 정부 시절에 육해공 참모총장까지도 참여해서 이렇게 통합 지금 국군 사관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의 전력을 낭비하는 한마디로 부질없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과거 김정삼 대통령처럼 육군의 그런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육군 내에서도 그렇게 중심 세력이 되고 그런 어떤 카르텔 행사에서 군이
좀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하나를 해체해가지고 군을 바로 잡는 그 모습을 우리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육군 상하한 학교에 그런 과거의 쿠데타를 갖다 정치적으로 이걸 갖다가 일부 정치군인들의 가오를 현재 헌신하는 그런 전체 육사 출신 장교들의 그런 그리고 생도들에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식의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는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한 판단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규백 장관 논란과 국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육군 1군단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관련 제보를 받고 있는 천하람 원내대표는요, 대통령에게 병적 기록부 공개를 지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요새 많이 힘들죠. 여기저기서 자꾸 사고 나죠. 이게 원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전히 기억했습니다. 최전방 GOP 인총 경계, 미군 무인기 5인 사태까지 지금 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탈영 의혹으로 리더십이 무너진 국방장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병적 기록부 공개를 지시해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십시오. 안규백 장관께도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병적 기록부를 즉시 공개하십시오. 네, 당사자에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공개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에게 지시하도록 요구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절대 받아들일 리 없는 요구를 한 건데 어떤 의미로 이걸 한 걸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안규백 장관은 핸디캡이 있어요. 왜 핸디캡이 있냐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육해공군 다 총괄하는 그러한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군에서 잔뼈가 쫙 굵어가지고 신망도 있고 존경도 받고 무엇보다도 직위가 최고위직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는 게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모든 국방부 장관은 별 4개였어요. 예. 그다음에 적어도 3스타, 2스타가 국방부 장관 한 적도요. 진짜 손꼽을 정도로 한 2번 정도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규백 장관은 병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방위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탈영 의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탈영 의혹에 대해서 한치도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군 구조개혁한다고 특히 사관학교도 합친다고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이와 같은 엄청난 핸디캡을 안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국방부 관련해가지고는 문제가 있고 본질이 이건데 자꾸 안규백 장관의 개인적인 문제가 논란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천하람 의원이 아니라 모든 여당에서부터 오히려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답답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병적 기록표를 그 기록표를 오픈할 수 없으면 대통령이라도 좀 지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픈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인사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천하람 의원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거보다도 더 일리가 있고 타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는가? 전 그 생각 들고요. 네.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저기 안규백 장관이 빨리 병적 기록표를 오픈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든지 일도 양단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업무보고 때 두 사람 간의 대화를 좀 보면 오히려 좀 힘을 실어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네. 오히려 야권에서 워낙 압박을 가하니까 좀 감싸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의혹 제기가 처음 제기된 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번 확 불이 붙었다가 조금 잠잠해졌다가 이 업무보고에서 다시 3사관 학교 통합 이야기가 나오니까 천하람 의원도 이야기하고 본인이 공익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해서 유의미한 게 있으면 본인이 본인의 정치인
정치인으로서 책임지고 그걸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한테 요청할 게 아니라. 지금 이 맥락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3사관 학교 통합에 대한 어떤 반대 기류가 이렇게 안규백 장관이랑 그 개인을 향한 공세로 좀 드러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여기까지 힘들게 온 만큼 이 주무부처 장관을 이런 이유로 다시 사실상 인사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3사관 학교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보수 정권에서도 미래 군의 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 장군 출신이자 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아예 병적 기록부 예시를 들고요. 오늘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병무청에다 물어봤어요. 예. 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입대한 사람 중에 네. 6개월 이상 복무를 더한 사람이 누구냐? 이름은 되지 않고 그러니까 6명이 나왔습니다. 네, 네. 두 번째가 안규백 그 장관이 해당될 겁니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85년 8월 31일부로. 그러면 병무청에서 명시한 내용 중에서 네. 징역은 뭐 안 살았으니까 금고, 구류, 그럼 병가도 해당이 안 돼요. 안 돼. 요 두 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으로 병무청 대답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답을 해줘. 안 하면은 결국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추가로 복무한 사람들을 이제 받아봤더니 6명 정도고, 기간을 맞춰보니까 1명이 안규백 장관으로 좀 특정이 되고요. 병무청에서 설명한 이유를 이것저것을 다 지워보니까 2개가 남더라, 뭐 이런 설명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복무 이탈이거나 뭐 영창에 갔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거다. 그러니까 답을 해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거의 뭐 20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안규백 장관의 병역 문제를 놓고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한기호 의원이 제시한 건 뭐냐면 입대 일자가 같은 지금 이 사람들을 추려보니까 예. 당시에 이제 6명이 나온다는 거죠. 네. 이들 중에서 이제 6개월 이상 더 근무한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근무한 사람을 뽑아보니 이제 저는 6명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소집 해제된 날짜 그걸 보니까 바로 이제 두 번째 분에 해당된다는 거죠. 8월 31일. 근데 그 사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유에 보면 여기 보면 징역, 금고, 구류, 병가 이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라는 거 보면 결국은 이 영창이나 복무이탈 이 2가지 정도가 남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저 2가지 중에서 안규백 장관이 해당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시사하는 거예요. 자, 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는 이 노태우 정부부터 이제 뭐 김영삼, 김대중 정부 쭉 이제 정권 이렇게 정치부를 취재해 왔는데, 저는 이렇게 여론을 무시하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보통 이렇게 의혹이 제기가 되고 국민적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많은 제기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전격적으로 어떤 이 해임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론과 국민을 무시하는 상황은 저는 처음 봐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더군다나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이 지금 연일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내용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뭐 이 탈영이라든지 병무 이탈 이런 거가 제기된다 그러면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빨리 정권에서 아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근무했는데 뭔가 서류상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줘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계속 안 하면서 계속 뭐 다른 거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가질 수 있겠어요? 예. 지금 그렇잖아요. 솔직히 왜 이거 안 하는지 여당 사람들도 궁금한 거 아닙니까? 저 국민들이 다 궁금해요. 그런데 대통령만 잘하고 있어. 장관은 모르겠어요. 나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개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는 정말 국민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한기호 의원은요, 안규백 장관과 국방위에서 함께 오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좀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나도 괴롭다라고 하면서요, 안규백 장관이 국방위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군인의 영위 안사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잘 알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안규백 장관이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좀 버틴다, 이런 취지로 좀 들리더라고요. 뭐 그렇게 뭐 한기호 의원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규백 장관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안규백 장관도 좀 곤욕스럽겠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뭐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힘이 실어준 것은 이런 부분에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개인적인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유로 법적으로 공개 안 해도 되는 부분이나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이런 여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려서 군에 영이 안 서거나 아니면 군에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사안들 뭐 국군사관학교 포함해서요. 이런 일들이 피해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해라.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 그리고 뭐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의 업무 능력에 대한 힘을 실어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지금 그걸 봐야 되는 거니까요. 예. 청문회를 지나서 어쨌든 임명이 된 상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된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그리고 그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뢰를 실었다고 저는 보고 그런 과정에서 안규백 장관이 군의 어떤 영이 서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요, 육사 출신이 쿠데타를 3번이나 주도했다면서 육군 사관학교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통합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 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군의 정치적 중립은 사관학교 통폐합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권은 5년이지만 군은 국가와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 여기 모신 교장 선생님들은 진짜 평생을 국군의 진짜 동량들을 기른 그런 분들입니다. 정치인들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군 장교를 정치적으로 홀대하고 비난하며 그들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는 행태를 공공연히 자행해 왔습니다. 네, 대통령의 저 발언 이후에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어제 입장을 내서요. 극히 일부의 역사적 일탈을 일반화하고 있다. 정치적 보복에 인삭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유승민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사에서 벌어진 일부의 어떤 쿠데타 얘기를 할 거면 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주도했으니 거기 출시 이제 서울대 법대 충암고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때문에 아예 그 기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문제다. 뭐 이런 지적이잖아요. 저는 유승민 의원의 말씀도 핀트가 어긋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어긋났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판결이 났어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12.3 계엄 관련해서 판결이 났어요. 어떤 판결이 났습니까? 이진관 부장인지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2.12와 12.3 그 계엄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네. 12.12는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요. 12.3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그랬어요. 아래로부터의 내란 누가 일으켰습니까? 군인들이 일으켰어요. 그 군인들 어디 출신입니까? 육사 출신이에요. 네. 하지만 12.3 내란이라고 치고 그 12.3 내란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군인들이 일으켰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켰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육사 출신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서울대 법대 나왔고 검찰 출신입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으니 검찰 없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말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 왜 육사가 나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김용현부터 그 무슨 별 3개짜리 사령관 뭐 박안수 이런 사람들은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그런 꼬붕들 아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무슨 여기서 육사가 나옵니까?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12.3 내란, 위로부터의 내란을 일으킨 사람은 육사 출신이 아니라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요번에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엄 선포하고 위로부터 내란 또 일으킬 수 있겠네요? 그럼 대통령직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관학교를 통합해요. 힘이 더 세지겠습니까? 약해지겠습니까? 더 세지겠는데요? 더 세지면 그 내란을 일으킬 힘이 더 세지겠습니까? 약해지겠습니까? 네. 그러면요. 이른바 국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쿠데타 일으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군을 함부로 그렇게 흔들면 우리나라 안보가 흔들립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영세 중립국입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위에 북한 있고요. 북한에는 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안보를 그렇게 막 흔들려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가 지금 또 화가 많이 나셔서 얘기하는 와중에 약간 그 표현을 이제 부하로 제가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